항암을 안 하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어요. 항암을 하면 1년 정도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담당 교수가 제 입으로 말하게 해요. 제가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해 보세요. 환자분 안 하면 6개월, 하면 1년 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환자분 그 상태세요. 네 목숨이니까 네가 선택해. 아니 뭐 연 단위도 아니고. 아, 말기는 그렇게 가요. 그때 딱 그 선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솔직하게? 네. 아씨. 처음에 암을 발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스크린 골프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해외 출장이 좀 많았어요. 해외에서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가 안 나가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하러 가기 전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변이 아주 검정색이요. 전문용어로 짜장면 색깔이다 라고 하는데 설치를 하다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어지러움을 내가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한번 쓰러져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가봤어요. 거기 괜찮대요. 그래서 그 상태가? 네, 근데 검사를 안 해. 거기는 피를 안 뽑고 네. 그냥 괜찮아요. 아, 뭐야 그게?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현지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이랑 밥을 먹다가 내가 쓰러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깰 때까지 주물러서 이렇게 눈은 떴어요. 그래서 한국 가야겠다.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일이고 뭐고 간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 갔죠. 병원 가니까 이제 검사하자마자 수혈하기 시작하는 거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안 좋은 상태다. 왜 변이 검었냐? 피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위가 이렇게 있으면 암이 이렇게 뚫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3기라고 그랬어요. 이 병원에서 오진했을 수도 있다. 아 그쵸. 예. 믿기 힘들죠. 예, 다른 병원 옮기자. 옮기니까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 보통 암 걸리고 수술하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수술을 하면 이제 암이 없어지는구나 네. 라는 마음으로 수술장으로 들어갔죠. 보통은 수술이 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나왔어요. 몇 시간 정도? 2시간. 2시간 동안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 한 거죠. 열어보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를 암이 뚫고 나왔어요. 아주 크게 뚫고 나왔어요. 이 상태가 하나 있고 사기암을 판정하는 기준이 전이에요. 다른 기관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도 뭐 간전이나 폐전이나 이런 데면은 암을 어떻게 하든 제거를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복막전이었다. 근데 그게 왜 힘드냐, 복막에 파종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게 하냐면 복막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암이. 그러니까 그걸 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수술 불가, 끝.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한테는 꼭 항암을 해라라고 하죠.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네. 않을까요? 근데 전이 환자는 선택권을 줘요. 왜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냐면 자기 목숨이니까. 근데 항암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6개월 살래, 아니면 항암 과정을 거치면서 6개월 더 살래. 아니 뭐 연 단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통은 연 단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달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지. 오. 그때 딱 그 선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솔직하게? 네. 아씨. 아니 진짜요. 그냥 별의별 감정이 다 드는데 네. 일단 욕부터 나오고 네.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나 학교 다닐 때 사람 안 때렸는데?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 죄의식이 드는 거야. 이 정도까지 올 일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앞에 인생이 짧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와. 아, 이때 이러지 말걸, 이때 일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걸. 막 5만 개 다 후회가 돼요. 삶 전체를 부정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눈물이 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때 눈물이 나요. 뭐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이겨내면 되겠지.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죽는다는데, 그것도 6개월 뒤에 죽는다는데. 아마 건강하신 분들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야. 네. 근데 6개월 뒤에 죽는다고 하면 그 6개월이 되게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암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프기 싫다. 그런데 워낙에 그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하루 정도 고민을 했어요. 항암제가 힘든 이유는 암을 공격도 하지만 네. 몸 전체를 공격해요. 뭐 어떤 게 암인지 몰라요, 항암제는. 그럼 어떤 걸 공격하겠어요? 암의 특징을 가진 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암의 특징이 빨리 가요. 빨리 발전하고, 그런 몸에서 빨리 발전하는 걸 다 공격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1년을 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암을 시작을 했고, 그때 약을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시스플라틴이라는 약하고 젤로다라는 약하고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가장 고중량으로. 좀 비유하자면 또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걸어 다니질 못해요. 와, 항암제가 들어오고 나면 인간의 존엄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돼요. 그냥 침 질질 흘리고, 어떤 순간에 몸이 통째권 밖에서 움직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음식은 먹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마시고, 네. 배를 먹으면 배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이 들어오면 모래 같다는 표현이 뭐냐, 까끌까끌해져. 일단
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건데, 들고 음식을 안 봐. 앞을 봐. 하고 씹어요. 그럼 눈물이 쭉 흘러내려. 그게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순간이에요. 죽을 내가 조금 더 살아보겠자고 이런 걸 먹고 있어. 제가 만약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일을 계속 했어요. 그 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고. 예, 그게 이제 제 자의적인 판단이었는데, 항암할 때는 병원 가서 항암하고, 그 외에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금을 생각하면 참혹한 세월이었죠. 물론 머릿속에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앞기도 있었죠. 내가 환자복 입고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아. 나는 일하다 양복 입고 죽을 거야. 그렇게 죽고 싶진 않더라고. 나약하잖아요. 그냥 내가 환자 됐으니까. 그럼 환자 되면 편해요. 요양병원도 암 환자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다시 세상과 맞서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어차피 죽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활이 내가 보기에 막 편해지지 않아요. 병원에 누워 있어 봤자. 저는 관찰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암 환자들이 보면. 암 환자가 된다고 해서 당장 못 걷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은 거의 아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가 되기 전까지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 환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 풀리고 약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인간의 존엄이 있잖아요. 네. 싸울 때까지 싸우다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내가 의식이 있는 순간까지는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암 환자분들 중에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죽어. 자기가 먼저 인생을 포기해요. 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가망이 없어. 내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 몸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다 무슨 행복 치료 뭐 이렇게 환자들끼리 앉아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몇 개 누굽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 해. 근데 나는 그만 위로를 받아도 된다. 제가 생각한 건 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거야. 내가 살아남은 걸로. 영상을 저도 왜 찍느냐, 지금 현직에서 사업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네. 간단한 거, 나를 보고 살아라 이거야. 살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전이암 또 말기암 이러신 분들은 이제 죽을 날짜만 막 그러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포기는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포기는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자, 이제 뭐 이 정도가 진행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는 6개월이 아니에요. 2달이에요. 아, 확 줄구나.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사는 거죠. 오늘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니까 이만큼이 된 거지. 내가 사실 그 당시에 나가 10년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1년만 넘겨도 너무 좋고, 2년을 넘기니까 와 너무 행복하고, 3년을 넘기니까 수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암 생존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희망이 좀 없으신 분들한테 선생님 영상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저는 다 아니까. 어려우실 거고 괴로울 거고 죽고 싶다 이런 감정들도 계속 들 거고.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우세요. 그럴 때 창피하지 마세요. 옆에 누가 있던 말던 그냥 울어요. 울고 나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만큼 버틴 거야. 또 버티면 돼요. 힘들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뭐가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 순간을 내가 살았구나. 저도 쪽팔려요. 이 영상이 또 잘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연락 온단 말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 저도 용기를 낸 거예요. 왜?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은 살아있잖아요. 한 명은. 그 한 명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10년이죠. 10년을 생존한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만큼은 살아봐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도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고,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평생 해보지도 않았을 생각이잖아요. 무엇보다 이 영상이 대박은 안 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 진짜 포기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굳히기 전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만, 그 한 명만 희망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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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